고전시가 8, 박일로 동락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보니까 박일로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는 박일로를 누항사라는 작품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작품으로는 선상탄이라는 작품도 알고 계시죠? 그것과 더불어 이제 동락당까지 세 작품이 누항사, 선상탄, 동락당 이 세 작품이 박일로 가사 작품에서는 좀 자주 출제되는 작품이에요. 그 중에서 너네가 해석을 좀 완벽하게 공부해 주셔야 되는 거는 누항사는 해석 완벽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항사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선상탄이라든가 동락당은 교과서 수록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문제에서도 어때요? 현대어풀이가 굉장히 많이 된 상태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내용 이해하거나 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대신 누항사는 진짜 꼼꼼하게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어풀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내가 그대로 하도록 할게요. 동락당은 뒤에 문제에서 3번 문제에서도 나와 있긴 하지만 3번 문제 보기에서 설명되어 있죠. 박일로가 어디에 가서 동락당이라는 곳, 그 동락당은 누가 살던 곳이야? 이현적이 후왕양성하고 항문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옛 사람의 그 집에 가서 이현적을 추모하고 그리워하는 작품이에요. 자연 얘기도 나와 있고 동시에 이현적에 대한 예찬의 태도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현적을 예찬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 속에서 뭐를 잘했기 때문에 학문을 성취를 이뤄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락당이라는 작품은 자연 얘기와 학문 얘기 두 가지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얘들아, 자연과 학문을 노래하는 작품 우리는 두 작품 알고 있어요. 시조예요. 네, 도산 12곡과 고산 9곡가. 이황과 이의 도산 12곡, 고산 9곡가라는 작품. 연시조였죠. 이 두 작품이 자연 얘기하면서 동시에 학문 얘기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가사 작품에서는 이 동락당이라는 작품이 자연과 학문 얘기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푸른 담쟁이 해치고 동락당을 지어내니 푸른 담쟁이라고 하면서 시각적 이미지, 색채 이미지 우선 확인 가능합니다. 동락당을 지어내니 그윽한 경치는 견줄 데가 전혀 없네. 수많은 긴 대나무 신에 따라 둘러있고 여기까지가 뭐예요? 동락당 주변의 풍경입니다. 자연 얘기예요. 그 다음 A 부분에서는 뭡니까? 동락당 내부의 실내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밖에서는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실내에는 뭐가 가득 있어요? 책이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학문, 밖에서는 자연, 학문과 자연이 같이 어우러져 있어요. 만권의 서책은 네 벽에 쌓였으니 왼쪽엔 안증, 오른쪽엔 유하, 공자의 제자들 작품 그 책들이죠. 서책을 벗삼으며 시 읊기를 일삼아 한가로운 가운데 깨우친 것을 혼자 즐기도다. 누가? 내가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집 주인이 아닌데 나는 그냥 뭐 하러 온 거야? 이 집 구경하러 온 거죠. 여기에서 학문하면서 그렇게 즐겼던 건 누구예요? 이현적이죠. 희재 선생인 이현적입니다. 그래서 시 읽기를 일삼아 한가로운 가운데 깨우친 것을 혼자서 즐기도다의 주체는 이현적입니다. 이현적인 삶을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박일로가 추측하고 있는 거죠. 동락, 이 이름이 뜻에 맞는 줄 그 누가 알리. 사마온곤 동락원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 속에 참 즐거움 이 동락이 견줄 소냐.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이곳이 훨씬 훌륭하다는 거죠. 서리법 사용되고 있고요. 바로 위에 행에서도 이 이름 뜻에 맞을 줄 그 누가 알겠느냐? 뭐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를 거야. 나만 알고 있어. 서리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경을 다 못 찾아 양진함에 돌아들어. 진경이 그 진리, 참된 경지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 진리를 다 못 찾아서 뭘 봤는데 동락당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서도 그 이현적인 그런 참된 진리를 내가 다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공간 이동합니다. 양진함에 돌아들어.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예요. 이 작품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사 작품에서 공간 이동과 관련된 작품이 출제가 되면은 너네들 지문 해석 정도 있죠. 그거 판단하기 위해서 공간 이동 경로를 묻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읽으면서 이동 경로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양진함으로 갑니다. 양진함은 동락당에서 그 후학을 양성하던 그 정자 같은 곳이에요. 보통은 집을 지으면 너네 그 옛날 기와집 같은 거 생각해봐. 집 하나만 달랑 있어? 옛날에는 집 하나 이렇게 해서 여러 채가 같이 있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동락당 이렇게 건물 보고 그 다음에 약간 떨어져 있는 후학을 양성할 때 쓰던 그 건물인 양진함으로 갑니다. 양진함에 돌아들어 바람 쐬며 바라보니 내 뜻도 뚜렷하다. 내 뜻이 뚜렷하구나. 내 뜻이 뭘까요? 나는 두 가지를 원해. 뭐와 뭐겠어?
자연과 학문이겠죠. 이곳에서 이현적의 뜻을 나도 본받고 싶어 하는 거거든. 이현적을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가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현적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응거하면서 학문에 정진하던 그 모습이 나에게도 그 뜻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구나. 뚜렷해지는구나. 퇴계 이황 자필이 참인 줄 알겠노라. 양진함이라는 그 건물에 들어가 보면은 퇴계 이황이 글을 써놓은 게 있대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 퇴계 이황의 그 친필이 참인 줄 알겠구나. 관어대 내려오니 펼친 듯한 반석의 자취가 보이는데, 관어대로 내려오니까 펼친 듯한 반석, 넓은 그 바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취가 보이는 듯하다. 누구의 자취? 이현적의 자취를 내가 쫓고 있는 거겠죠. 이현적의 그 자취가 흔적이 보이는 듯 표현법, 직유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손수 심은 장송은 누가 손수 심었을까? 이현적. 이현적이 손수 심은 그런 커다란 소나무는 옛날의 빛을 여전히 띠고 있으니 변함없는 경치가 그 더욱 반갑구나. 상쾌하고 맑은 기운, 난초 향기에 든 듯하네. 상쾌하고 맑은 기운이 있는데 그걸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난초 향기라고 하면서 후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념, 상쾌하고 맑다라는 건 그 기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기운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관념적인 것을 난초 향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면서 후각화시켜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관념에 구체하여 후각적 심상 확인 가능하고요. 왜 하필 난초 향기일까? 사군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고고한 인품, 고귀한 절개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학문과도 연관되는 건 사군자 중에 하나인 난초를 통해서 이현적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인식을 부각을 합니다. 몇몇 옛 자취 보며 문득 생각하니 우뚝한 낭떠러지는 바위병풍 절로 되어. 낭떠러지가 병풍이 되었대요. 표현법 뭡니까? 낭떠러지는 병풍. 은유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병풍 밑에다가 이퀄하고 뭐라고 쓸까? 낭떠러지 이렇게 쓸 거니까. 은유법이에요. 용면에 솜씨로 그린 듯이 직유법 버려 있고. 그러니까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얘기겠죠? 깊고 맑은 못에 천광 운영이 어려 잠겼으니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가 잠겨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물이 어떠하다? 깨끗하다. 광풍제월이 부는 듯 비치는 듯. 맑은 날의 바람과 비긴 날의 달이 부는 듯 비치는 듯 직유법. 연비어약을 말없는 벗으로 삼아. 새와 물고기를, 날아다니는 새와 뛰어노는 그런 물고기를 말없는 벗으로 삼아 친구로 삼게 될 표현상의 특징? 의인법 우선 사용되고 있고요. 자연과 내가 친구가 됐어. 뭐야? 한자성어로는 물아일체의 경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아일체.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독서에 골몰하여 성현의 일 도모하시도다. 맑은 신에 비껴 건너 낚시터도 뚜렷하네. 묻노라 갈매기들아 옛일을 아느냐. 옛일 뭐? 이현적을 아느냐? 라고 묻고 싶어 하는 거죠. 이현적 봤어? 어떤 일인지 알아? 라고. 묻노라 갈매기들아. 의인법 사용되고 있죠. 갈매기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의인법 사용하고 있고요. 갈매기들아 라고 부르고 있죠. 돈호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갈매기들에게 이렇게 부르고 과거의 이야기를 물어보면서 친근감도 제시되고 있네요. 엄자릉이 어느 해에 한나라로 갔단 말이냐. 이거 고사인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엄자릉 같은 경우에는 벼슬에서 물러나서 응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현적도 어떻게 벼슬했어? 벼슬에서 물러나고 이곳에서 후학령성하고 학문했거든요. 그거 얘기합니다. 이끼 낀 낚시터에 저녁 연기가 잠겨 있구나. 봄옷을 새로 입고 연기대에 올라오니 고금 없이 좋은 경치에 맑은 흥이 절로 나니 풍호 영익이를 오늘 다시 본 듯하다. 풍호 영익이 뒤에 3번 문제랑 연결되어 있죠. 대 아래 연못에 가랑비 잠깐 지나가니. 우선 봄이라는 계절은 너네가 이미 앞쪽에서 알 수 있을 텐데 왜? 봄옷을 새로 입고 이런 부분에서 확인 가능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가랑비를 통해서도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어요. 가랑비, 가는비, 새우 전부 다 봄이었습니다. 벽옥 같은 직유법 있네요. 넓은 잎에 퍼지는 것 구슬이로다. 비가 내리고 그 빗방울이 어디에? 넓은 잎이 펼쳐져 있는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구슬. 그럼 구슬은 빗방울. 은유법이네요. 은유법. 벽옥 같은 에서 직유법, 구슬에서 은유법.
이러한 맑은 경치 봄직도 하다마는 염계 가신 후에 몇몇 해를 지났는가. 염계도 뒤에 뭐 언급되어 있죠. 송나라의 학자입니다. 아마 그 화자인 박일로가 이 사람을 좀 존경했었나 봐. 염계 가신 후에 몇몇 해가 지났을까. 변함없는 맑은 향기 다만 혼자 남았구나. 안개 빗긴 아래로 폭포를 멀리 보니 붉은 벼랑 높은 끝에 긴 냇물 걸린 듯 지규법이고요. 붉은 벼랑 시각적 색채 이미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로봉은 그 어디오 여산이 여기인가. 징심대 굽어보니 찌든 가슴 새로운 듯하다마는 적막한 빈대에 외로이 앉았으니 맑은 바람 잔잔한 물에 상그림자 잠겨있고 우거진 녹음에 온갖 새 슬피 운다. 새가 슬프게 운대요. 기본적으로 의인법 찾으시면 되고요. 근데 실제로 슬픈 마음을 느끼고 있는 건 누구야? 화자 자신이에요. 그래서 얘는 감정이입입니다. 화자는 왜 슬픔을 느끼고 있어요? 혼자 있다고 바로 위에 나오죠. 적막한 빈대에 외로이 앉아있어. 사실은 누가 보고 싶은데? 이언적이 보고 싶겠죠. 이언적을 흠모하고 이언적과 함께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이 혼자 있다는 사실에서 이언적이 없는 현실에서 슬픔을 느낍니다. 배회하고 생각하며 참된 자치 다 찾으니 타경대 연못은 고금없이 막담하는 어지러운 속세에 사람들이 다투니. 여기 자연의 연못은 깨끗해. 하지만 속세는 사람들이 다투고 있어요. 무슨 법? 대조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연과 속세의 모습이 자연은 플러스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속은 서로 투쟁하고 다투는 모습 마이너스로 드러나고 있네요. 대조법 확인할 수 있어요. 이리 맑은 연못에 가끔 씻을 줄 누가 아느냐. 안다 모른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답이 정해져 있죠. 서리법까지 찾아주시면 됩니다. 주제는 이언적에 대한 흠모. 와, 뭐 동락원의 아름다움, 아니, 동락당의 아름다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음성 상징어를 확인할 수가 없었네요. 우리는. 그렇죠? 인물 간의 대화 안 나와 있었습니다. 사계절의 변화 과정 없었어요. 계절적 배경은 하나 확인은 했어. 뭐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은 확인했었네요. 동일한 시구를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없습니다. 얘들아, 동일한 시구가 주기적이라는 건 일정한 위치에서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후렴구라고 얘기하죠.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의 경험과 고사를 연관지어가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5번이 가장 적절하고요. 고사와 관련해서는 3번 보기에서 고사 설명 충분히 해주고 있네요. 2번. 발상과 표현 면에서 기억과 니은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상쾌하고 맑은 기운, 난초 향기에 든 듯하네. 니은은 붉은 벼랑 높은 끝에 긴 냇물 걸린 듯. 전부 다 뭐 듯하네, 뭐뭐 하는 듯, 지규법도 사용되고 있고 향기, 후각적 심상, 붉은 벼랑, 시각적 심상 뭐 이렇게 확인 가능합니다. 1번 서리적 표현은 둘 다 없습니다. 그쵸? 1번 틀렸고요. 2번 점층도 둘 다 없습니다. 점점 심화되는 거 확인할 수가 없고요. 우선 답은 3번.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맞죠? 시각, 하나는 시각, 하나는 후각. 4번 선지에서 화자의 의지, 자연물의 속성에 견주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기억이나 니은이나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어요. 뭐뭐 해야겠다라는 의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서라고 하면 어때요? 기억은 정서라고 하면은 그건 괜찮아요. 상쾌하고 맑은 기운, 난초향기에 든 듯하네 라고 했을 때 이 맑고 상쾌한 그 기운은 뭐예요? 동락당에서 느끼는 이언적이 남겨진 그런 기운이겠죠. 그래서 그 기운은 누구도 느끼고 있어. 화자도 같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나 정서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그거는 맞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지는 아니야. 내가 뭐뭐 하겠다는 아니고. 니은에서는 아예 정서와는 상관없이 전부 다 뭐예요? 니은은 그냥 풍경이에요. 5번 선지에서 시간의 흐름이라고 했는데 둘 다 시간의 흐름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3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에서 공자의 제자들을 언급한 것은 제자들과 더불어 학문에 정진하던 이언적을 떠올리며 그를 흠모하는 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맞고요. B에서 동락당과 사마원공의 동락원을 비교한 것은 동락당에 대해 칭송하는 마음을 부각하기 위함이다. 가능하겠습니다. 서리법 사용해서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C에서 경관을 용면의 솜씨로 그린 것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은 동락당 주변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탄, 감탄의 태도 가능하겠습니다.
뒤에서 증점의 일화와 관련된 표현을 활용한 것은 어떤 표현? 풍호 영유기라는 표현 사용하고 있죠? 그것은 동락당 주변의 자연에서 느끼는 봄날의 흥취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맞습니다. 5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염계를 언급한 것은 중국 유학의 발전을 이끌어낸 이현적의 위대함을 찬양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는데 보기 제일 위쪽에 선생님 글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현적은 뭐다? 조선의 성리학을 정립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한 이현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현적이 중국 유학의 발전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다만 염계가 뭐예요? 송나라 때 중국에서 성리학의 기초를 닦았다라는 얘기만 나와 있고 화자는 염계를 존경한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계가 기초를 닦았듯이 이현적도 우리나라의 기초를 닦았다라고 보면은 동일시까지는 확인할 수가 있을 수는 있어도 둘 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거는 확인할 수가 있어도 이현적이 중국 유학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5번은 적절하지 않네요.